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우성 씨는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소신 발언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히나 이분의 관심이 좀 많은 게 난민과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정우성 씨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우성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막 환장을 하는 거죠. 얼굴도 잘생겼겠다, 무슨 소신 발언도 잘한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우성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시는 소신이라고 하는 게 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는 정우성 씨는 깨어있는 시민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보는 정우성 씨는 깨어있는 시민인 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정우성 씨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식의 게시물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우성 씨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안 하실 법한 그런 분인데 소신 발언했다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 vote, no 국민의힘, 이렇게 지금 적어놨네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표에 국민의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우성 씨가 국민의힘을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얼마나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까? 투표를 안 하면 국민의힘도 사라지는 것이래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국민의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우성 씨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라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투표를 하라는 것이죠. 뭐 하나 지금 틀린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영선이 아니라 당연히 오세훈한테 투표를 해야 되겠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해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 들어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투표해야 된다? 국민의힘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저는 처음에 저 게시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는데 제일 마지막 게시물을 보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게시물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날짜가 지금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2020년 4월 1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작년 총선에 있었던 얘기였던 거죠. 저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있지를 않았고 자유한국당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정우성 씨가 국민의힘에 투표를 해라,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해지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때 당시가 지금 2020년 4월 15일에 정우성 씨가 한 얘기죠. 근데 그때 지금 한 얘기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정이 파괴가 됐죠. 그렇죠?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정경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LH2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 파괴가 됐습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저렇게나 지금 국민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행복을 외치고 건강을 외치는 정우성 씨가 현재 지금 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실까? 계속해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는 겁니까? 난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도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우성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깨시민인 척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진짜로 저 사람은 깨시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우성 씨의 필모그래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영화 배우로서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글쎄 뭐 배우라고 한다면은 배우로서 일단 인정을 받는 거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배우로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뭐 다 떠나가지고 소신발언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한 명의 배우로서 정우성 씨를 보면은 연기를 잘 못해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감독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필모그래피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감독들, 거장인 감독들, 그 감독들과 작품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영화 그런 거에만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다작을 찍고 있는 것이지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것이지 뭔가 예술적인 영화, 뭔가 영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영화 그런 영화에서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지금 영화를 찍는 데나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우성 씨가 배우로서의 능력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신 발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민에 대해서 특히 정우성 씨가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정우성 씨가 난민에 대해 가지고 왜 저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쓸 시간에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소신 발언을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깨시민으로서 막 그렇게 추앙을 받는다.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사회가 정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렇게 소신 발언을 하니까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앞으로 나와! 저런 식의 발언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나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죠. 정우성 같은 분들이 봤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정우성 같은 사람이 봤었을 때 문재인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우성 같은 사람이 봤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자신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사회 인식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저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정우성 씨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나와 이런 식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론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 정우성이 박근혜 나와 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조차도 잘못된 이유입니다. 그때 왜 박근혜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정우성 씨가 변호인의 적극적인 출연 의사를 밝혔었대요. 그런데 마땅한 배역을 찾지 못해가지고 출연이 무산이 되니까 소규모의 제작 투자까지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우성 씨가 박근혜 나와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 잘 아시죠, 그렇죠? 그 변호인의 배우가 누가 됐습니까? 송강호가 됐죠. 그 송강호 씨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연기력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정우성보다는 송강호가 연기력이 조금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웃긴 일이네요. 정우성 씨가 변호인에 굉장히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감독도 봤었을 때 야, 이 정우성 이거 뭐 연기 되겠냐 싶어가지고 송강호로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기력은 둘째쳐 놓고 자기가 저런 식으로 뭔가 변호인의 연관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하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것도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 블랙리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조윤선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기환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조윤선과 김기춘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연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누가 도대체 작성을 한 것이고 누가 주도를 한 것일까요? 아니, 애당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는 존재를 했었죠.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는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저는 정우성 씨한테 한번 되물어보고 싶네요. 정우성 씨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박근혜 나와 저렇게 얘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권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나와라고 하는 정우성 씨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정우성 씨,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정말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난민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신다라는 거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해서 걱정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부터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하나는 가짜로 판명이 되고 있고 하나는 진짜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로 판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목소리를 기꺼이 외쳤었고 진짜로 판명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우성 씨를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